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알권리님이 안녕하세요. 나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시선 집중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에서도 유튜브 방송으로 들었어요. 휴가 다녀오면 더위가 좀 꺾여 있겠지 했는데 여전히 덥네요.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더운가요? 그렇게 느끼시는 걸까요? 네. 휴가가 끝나서 더 그렇게 느껴지시는 건 아닐까요? 네. 그 설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대구 시내버스 기사님은 가을을 이기는 여름은 없다더니 대구도 열대야가 사라진 듯합니다. 오호. 모두들 더위와 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잉? 아직 과거 완료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서울은 열대야가 아직 있어요. 그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738님 와 7시 5분이다. 모여라. 종배님 오늘도 삐딱하게 스트레스 풀어주세요.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고추밭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열치열 방송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서로 편합니다. 그렇죠. 네. 뭐 뒷목 잡게 왜 이러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렇죠. 삐딱하게 스트레스를 같이 푼다. 그냥 사우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땀 쫙 빼시고. 그래도 사우나 갔다 오면 개운함은 있는데. 뭐 저희 방송도 개운함은 좀 있죠. 아, 있나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탄산이 좀 있지 않나요? 없나요? 네. 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호랑이님이 스트레스 맛집이라고. 합격 맛집에 이어 또 다른 애칭이 생겼네요. 스트레스 맛집. 리치투게더님 멀리 자카르타에서 아침 운동 갈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본방 사수합니다. 멀리서도 애국과 광복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오늘 첫 뉴스 오디오 듣고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시죠.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습니다. 독립운동도 자유, 통일도 자유를 향한 것이다. 뭐 이런 규정이었는데요. 네,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크게 두 갈래로 평가를 해야 할 텐데 첫 번째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언론의 평가를 그냥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엔 역사 문제 등 대일 비판을 담는 사례가 많았는데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하다. 이렇게 평을 하면서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 관련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의 평가가 이렇다는 거고 두 번째 평가는요. 통일 관련인데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어제 경축사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해설을 했는데요. 그 한 대목 들어보시죠.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받아보셨듯이 8.15 통일 독트린의 골자는 337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세 가지 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7가지의 통일 추진 방안, 액션 플랜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네, 뭐 선제적 실천도 좋고 337 구조도 다 좋은데요. 지금의 진용이 이에 부합하느냐 이 점은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보실장,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라인이 과연 북한을 선제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진용이냐 저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라인의 색깔을 보면 북한을 견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대결 내지 압박의 성격이 더 강한 그런 인사들, 그 진용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경축사 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도 평가를 들을 예정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기념식 풍경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쪽짜리 기념식 얘기인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서울에서 빚어진 풍경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빚어진 풍경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이 1948년 건국주장은 반헌법적이고 일제히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다라는 내용의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대독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어서 연단에 오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나라가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부정하는 거고 나중에 광복도 부정하는 그런 자기 구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연설에 반발한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을 비롯한 광복회 회원들이 퇴장을 했어요. 강원도에서도 두 쪽이 난 건데 더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백기환 광복회 부산 지부장이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나 역사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부 보훈단체 회원들이 퇴장을 했고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광복절에 이런 모습 저는 처음 봅니다. 정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도대체 광복절의 해석과 지난 우리 과거 세대 해석을 두고 이렇게 지금 갈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보실장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잠깐 짚어보죠. 신원식 실장이 과거 행적이 또 보도를 탔어요. 네, 2019년 8월 30일 전광훈 목사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자신이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있던 2013년 3월에 이승만 위대한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전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벌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0여 시간 교육을 했다고 했고요. 부대별로 일정을 조정해서 수도방위사령부 전 장병이 한국역사박물관을 거쳐 이화장으로 가서 경례하고 참배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고 얘기했고요. 네. 정신교육 뒤에는 모든 장병에게 감상문을 작성하게 했고 우수한 감상문을 쓴 간부들에게는 표창을, 병사들에게는 휴가를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도 했는데요. 꿈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나서 저한테 길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핵심 키워드가 자유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정권 때 여당이 자유당 아니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자유를 참 강조했던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는 어떤 관계일까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해석은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초 먹는 야마다 료프사님이 광복절 행사도 반쪽 내는데 통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나라사랑님 스트레스 맛집이 확실하게 많네요. 냉수라도 한 사발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마중물님은 에이 위대한 탄생은 이승만이 아니고 조용필이죠. 라는 네, 얘기 보내주셨고 이분의 연배가 대충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4062님은 반쪽 행사라던데 자리는 다 차 있더라고요. 라고 좀 씁쓸한 댓글 남겨주셨는데 한편 이런 뉴스도 어제 있었습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서 논란이 됐던 군 정신교육 교재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게 7개월 만에 최근에 수정돼서 다시 발간이 됐다라는 네. 뉴스까지는 있었는데 네. 내용이 나왔어요. 네. 지난 교재에 담겼던 홍범도, 김좌진, 김구 등 독립 영웅들의 이름이 빠졌다고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름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 광복군과 독립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토대임을 명확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큰 문제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니 전투를 기술하면서 전투의 주역 이름은 굳이 또 그럼 빼야 될 이유가 뭐가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를 했다. 누가 함께해서 승리를 했다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혹시 홍범도 장군의 이름이 그렇게 부담이 됐던 걸까요? 네? 흉상 이전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뺀 겁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홍범도 장군 이름만 빼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다른 분들 이름도 함께 뺀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근데 어제 광복절 행사가 반쪽짜리였다, 뭐 두 쪽 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반쪽 행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예, 그러면 정부 주최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그게 정통이니까 반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깎아내리는 거다. 혹시 이런 항의의 어떤 그 메시지인가요? 네? 그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럼 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의 상징성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독립운동과 광복회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 특정 단체가 인사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하는 2055년에서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발표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대별 보험료율을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거다. 이렇게 함께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어 여러 언론이 뒤따라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또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용산과 보건복지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하지만 잘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의 표현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보도의 한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방안을 공개할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발표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다면 복지부 입장에선 모호한 상태로 놔두는 게 대통령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벤트 효과가 커질 테니까. 그래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연금 개혁 등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종의 예고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발표 형식보다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평가를 좀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정부안은 모수 개혁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 거냐, 뭐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모수 개혁이고 그걸 넘어서서 뭐 다른 어떤 뭐냐면 연금과의 상관성 뭐 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하는 게 이제 구조 개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정부안은 모수 개혁을 넘어서 구조 개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 물론 뭐 세세한 부분은 일단 공개가 되고 그걸 가지고 찬찬히 뜯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뭐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그 방향성 이걸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는 모두가 이구동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연금 개혁은 내놔라.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해왔던 점을 고려를 한다면 정부가 드디어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거를 환영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욕먹는 일은 국회가 할 테니까 정부는 개혁안만 내달라. 그럼 국회가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응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안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젊은 세대가 덜 내고 나이 든 세대가 더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런 뉴스 때문이신 것 같은데 푸른달님이 세대?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세대별 차등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논란은 없을까요? 라고 여러 가지 물음표를 좀 보내주셨네요.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아직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안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는 유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항상 그렇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는 디테일에 있다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디테일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오늘 여기서 그걸 너무 끌어당겨 가지고 아직 그 뭐 윤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만약에 정말로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발표한다면 그때 이 얘기 시작해도 늦지는 않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네, 정부 개혁안이 바로 나올 것인가 일단 여기에 시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8672님, 근데 발등에 떨어진 의정 갈등부터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2%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주의 상승률 0.26%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자, 이 0.32%의 상승률은 2018년 9월 둘째 주의 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매매가고요. 전세가 한번 볼까요? 서울의 전세값도 65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상승폭이 0.19%로 전주의 0.17%보다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뛰고 전세 가격도 뛰고 있다 이런 건데요. 주목할 점 어떤 걸까요?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한 수치는 8월 둘째 주 수치입니다. 자, 8월 둘째 주에 뭐가 있었느냐? 8월 8일이 있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요. 그 8월 8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올랐습니다. 더 올랐습니다. 이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실시간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한두 주 더 추이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방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8월 셋째 주 통계 금방 나올 거고요. 넷째 주 통계도 또 뒤이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8월 셋째 주, 넷째 주 통계에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중간 결론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88 대책은 약발이 없다라는 중간 결론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정부의 추가 대책이 뭐가 더 있을 수가 있겠느냐가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있기는 있는 거냐도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님이 심지어 지금 휴가철인데 부동산 가격 좀 이상하긴 하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 먼저 가을님은 서울 분산 정책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지방은 지금 아파트 분양 자체가 어려워요 라고 눈물 보내주셨는데, 이미 금리 인하도 선반영됐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출연했던 진현한 국토부 1차관의 진단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도 않을 게 오늘 또 아침 뉴스를 보시면 미국발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어떤 그 금리 인하는 인하, 기정사실이고 이제 인하폭만 남았다 문제다. 이런 지금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그 영향이 가면서 금리 인하 압박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납니다. 사고자 하는 행렬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간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틀어막지 않으면 이 추세가 좀 걷잡을 수도 없다라는 이런 걱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 저희들에게 악몽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 뭘 또 오릅니까?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제 우주로 나가는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파심 차원에서 그다음에 당부 쪽으로 지금 이걸 체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 당국은 선호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좀 해가지고 집을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어디일지 11월쯤 발표한다고 하는데 과연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권광윤님이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또 이틀 동안 아침에는 뭘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주말 아침이 고민이신가 봐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 시선 집중은 주말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함께합니다. 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